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김영진에게 회유하는 이재명 불면 봐주겠다는 회유하는 걸 했냐라 했더니 봉지욱 기자의 대특종입니다. 검찰이 준 공작의 소스로 그 알이 보도를 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이 담당 검찰팀의 이력을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충격적 보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관련 그렇죠. 엑스메시지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나한테 대한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렇지. 주권자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SBS 노조는 이 파타야 사건하고 그 박철민의 그 돈다발 사건 관련 없다고 했는데 왜 관련이 있는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아주 예리했어요. 그랬잖아요. 예리했어. 근데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또 문제가 발견이 된 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파타야 수사가 2018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이루어졌어요. 파타야 수사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예. 6개월간 당시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범인이 이제 두 명 있거든요. 이제 김영진 이게 얘가 이제 성남국제마피아하고 김형진 있는데 김영진이 2023년에 저한테 편지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관련해서 검사들이 잡으려고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제가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오래돼서. 근데 중요한 제가 거예요. 일요일에 개인 방송을 하니까 김영진의 아버지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이유를 가져도 얘는 꿋꿋하게 나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무관하니 나한테는 뭐 별도의 얘기니 나는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 뒤에 그러면 너는 즉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을 바로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러고 얼마 있다 그 방송 방송을 하겠다는 걸 검사가 얘기했다. 이거 중요한. 그것이 알고 싶다. 소스가 검사로부터 나왔다. 근데 이제 검사가 뭐 아니 시켰다는 그렇게 거예요? 단정할 수는 없고요. 저거 이제 근데 저 그렇게 아버지 저 사람이 김영진 측의 들었다. 일방적인 얘기인데 들었다는 주장이에요. 일반 주장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김영진 이제 저한테 보낸 편지가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걸 혹시 못 찾고 김영진이 보낸 자필 편지가 있냐? 자필 편지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버지가 말한 아버지가 내용과 갖고 거의 있는. 대동소이한 자필 편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검사 내용도 실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편지보다는 이제 그래픽으로 어. 재구성을 했는데 오케이. 여기 지금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이게 작년에 왔던 편지래요 아버지한테.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고 지금 이 두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 박철민이가 20억 돈다발 폭로하잖아요. 폭로하고 나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합니다. 근데 경찰도 갔더니 그 수사관이 자기에게 김영진에게 야 국제마피아 고문이 이재명이 맞지 않냐? 너는 전 행동대장이고 현재 국제마피아 부두목이 맞지 않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마피아 고문이라고. 부도목이라고. 네. 고문. 마피아 해보도 고문. 넣으려고 했네. 그러니까 너는 옛날에 행동대장인데 지금 너가 부두모가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또 이제 다시 엮으려고 한 건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했고 이 선배 조직원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입니다. 네가 연락했고 도피할 때 이준석 당시 대표는 또 이거 부인했어요. 네. 자기 절대 안 넘어갔죠. 도피할 때 너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인 사건 일으키고 도피해 있었어요. 2년 8개월간. 그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러니까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금 그러니까 당시 검사 일부 그리고 경찰 일부가 네. 저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런데 차기가 이재명이라고 보고 차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까지. 하여튼 조폭과의 그거를 계속 야. 경찰도 그랬대. 검찰뿐만이 아니고 경찰 이거는- 단계에서 그랬는데 저게 2022년 3월 대선 전에 조사받은 거예요. 이제 각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 때는 경찰 입장에서 엮어가지고 한 건 하려고 한 거죠. 각각? 네. 각각 이거는 지금 각각 박철민 이재명을 사건 죽이려고?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거거든. 감옥에 있던 김영진이가 수감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박철민은 이제 네. 돈다발 그 터뜨린 이후니까. 돈다발 갖다 놓는 경찰도 저 때 이제 한 건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전 조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박철민입니다. 박철민 허위 그걸로 재판에 내가 법정 증인으로 불려나가 집요하게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행위에 해명하는 증언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수사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보여주시죠. 녹취서 증인신문 녹취서. 조사 많이 했네. 실제로 23년 9월 11일에 김영진이 어. 박철민의 재판에 나가서 법정 증언을 했고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저기서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편지 썼던 내용. 나는 이재명 관련. 상관없다. 이재명이 너를 도피시켜 준 거 아니냐. 이재명이 너를 비호해 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양반은 안 넘어갔네. 예, 안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인데 윤석열 정권이 한창일 때 2023년 9월이면은 그렇죠. 네. 한창일 때인데 자기를 그렇게 엮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가 어떤 회유를 받았는지 검사들한테 아버지도 알고 있고 편지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양반이 김영진이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자기 살려고 저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걸 얘기 안 하죠. 그렇지. 근데 2023년 9월에 법정에 가고 2023년에 편지가 있어야지 네. 지금. 아니 법정 녹취서가 있어요. 편지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간 것은 위증하면 처벌받잖아요.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저기서는 나갑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네.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나는 검사들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검사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이런 정보를 줬네. 그래서 검사들은 그러니까 그 PD는 검사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됐네. 검사가 근데 검사한테 그렇게 정보를 추정해 받으면 볼 수도 있는데 하나 때 수사 기록에 또 뭐가 있냐면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SBS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취재 자료 일체를 제공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예. 근데 모르죠. 앞단에서. 왜냐하면 저때 그거 페인트 모션 아니야? 아니 저 수사가 왜 좀 특이하냐면 6개월 동안 하는 수사는 별로 없습니다. 김영진이 베트남에서 잡혀서 오자마자 살인으로 기소된 게 아니에요. 공동폭행, 공동강금 이렇게 별건으로 먼저 구속을 시켜놓고 6개월 동안 이게 이루어지는데 결정타가 이제 그 아래 방송. 2018년 7월에 방송이 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검사가 이건 추정해 보면 근데 물론 그 검사는 이제 부인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김영진에게 회유하는 이재명 불면 봐주겠다는 회유하는 걸 했냐라 했더니 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검사가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팀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팀이 각각 움직였는데 박재혁 당시 부장검사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 성명을 주도해 법무연수원 유배를 간 뒤 사퇴한 대표적 윤짜장 검사고, 신흥석 당시 부장검사는 기억나실 겁니다. 관봉권 띠지를 은폐하고 정권교체 즉시 퇴직한 윤석열 라인의 핵심 검사입니다. 이게 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권력이 숨기려 하고 공권력이 놓친 사실을 파헤쳐서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알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보도들을 면밀히 뜯어보면 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청자들은 그 알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마주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구성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보다는 미리 정해진 결론을 향해 증거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것은 의심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묘한 교차 편집, 단정적인 나레이션, 그리고 한쪽의 주장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구성, 이것은 탐사보도가 아니라 극화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도 무겁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프로그램 폐지는 물론 SBS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